네, 안녕하세요. 2019년도는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다들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설 이후 그리고 올해를 한번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은 그 주택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느냐, 올해를 이끌어갈 그런 화두를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가장 먼저 대출 규제입니다. 점점 강도가 강해져 가고 있다는 게 사실이고요. 또 입주 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고착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 지방 주택 시장은 좀 경착륙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금리 인상,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2017년, 2018년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공시가격 인상인데, 최근에 이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올바르게 반영이 안 됐던 거를 좀 인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종부세라든지 재산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공시가격 인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대출 규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출이 규제가 되다 보니까 집을 살려고 하더라도 대출이 막히면은 집을 못 사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 대출 규제가 어떻게 보면은 현재 일어나는 거래량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일단 주택이 있으시면 이 주택담보대출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더 이상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또 이제 DSR이 적용이 되면서 앞으로는 이 대출을 하는 심사도 굉장히 까다로워진다는 거죠. 그만큼 대출이 어려워지는 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정부의 정책이 아무래도 실수요자로 재편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실수요자마저도 대출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살려는 집, 혹은 또 청약 받으려는 집에 최소한 현금이 60% 이상은 있어야지만 청약을 받든지 집을 살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도 어느 시장으로 많이 가느냐? 전세 수요로 많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수요자인데도 불구하고 집을 살 때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니까 전세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전세 대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살려는 집의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구매 욕구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전세 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작년 그 9.13 대책이 발표된 이후로 거래량이 정말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시장 아마 연초에는 계속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좀 주택시장이 불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입주 물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에 40만, 또 2018년에 45만이고요. 올해도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보시면은 한 37만 정도가 예정돼 있고, 내년에도 한 35만. 꾸준히 30만 이상을 계속해서 입주 물량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봐서 많은 겁니다. 서울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강남권 아파트 전세값이 하락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바로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강남 쪽에 공급이 많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서 전세 물량이 한 번에 나오다 보니까 전세가가 하락하고, 그에 따라서 또 가격도 하락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남, 서울, 여기에 입주 물량이 많아져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올해도 서울 강남 4구에는 한 16,000가구가 입주 예정인데요. 이 중에 한 1만 가구는 강동구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지금은 송파 때문에 강남 전체가 흔들렸다고 하면은 이제 또 올해는 강동구로 인해서 또 강남 4구도 약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방은 다릅니다. 지금 역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그만큼 깡통 전세라든지 이런 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게 지방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주택시장은 어떻게 보면 경착륙한다는 얘기인데요. 좀 이제 굳어지는 분위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울산, 경남. 그러니까 여기가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면은요. 어떻게 보면 이 기반 산업이 붕괴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업이 불황을 받다 보니까 이 조선업에 종사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역전세나라든지 비어있는 집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권 남부까지 이 역전세난이 북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을 갭 투자하신 분들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전세가 안 맞춰지면은 전세금 반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 주인 다 고통을 받는 그런 시기가 찾아왔다는 거고요. 지방 주택시장은 어떻게 보면 좀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도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미국이 올려야지만 우리나라도 올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작년 11월에 0.25포인트를 올렸죠. 이 많은 포인트라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대출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수치로 다가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75%고요. 또 미국도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뜻을 비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도 그의 영향을 받으면 올해도 소폭이나마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좀 화두인데요. 지금 태풍의 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시가격 인상 문제입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일반 주택은요 시세의 절반 수준 혹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 공시가격이 있었고요. 아파트도 매매가의 한 70% 안팎밖에 안 되는 게 공시가격이었어요. 그래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종부세라든지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충분히 생길 위험이 있거든요. 특히 다주택자들 경우 같은 경우는요. 이런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서 굉장히 세금에 대한 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생각하신다면 어디 하셔야 될까요? 지방 아니죠? 수도권 아닙니다. 서울 중심권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갭 차이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기왕이면은 소액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서울에 많지 않은 신규 아파트, 신규 주택, 또 이 소형 주택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은 올해 2019년에 부동산 내 부동산 자산을 늘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